하늘빛 향기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선교지에서 오늘도 힘차게 복음을 전하고 계시는 선교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표인봉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유선입니다. 네, 윤유선 씨, 네. 그 탤런트시니까 많은 연기들을 할 기회가 있잖아요. 네. 그 연기를 하다 보면 그 배역의 인생을 이제 살아보는 그런 간접 경험이 있는데 그러다 보면 그 배역처럼 이렇게 내가 좀 닮아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죠. 아무래도 그 작품을 하고 있을 때는 그 인물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니까 좀 슬픈 역할을 하면 계속 좀 우울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또 뭔가 좀 긍정적이고 선한 인물을 하면 또 그런 영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아주 예전에 순풍산부인과에서 쌍절봉으로 맞다 보니까 조금 삶이 좀 이렇게 처지는 그런 경험도 있었는데 오늘 함께 하실 이분은요. 네. 그 다른 사람의 인생을 살아보는 그 연기의 경험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연기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까지 경험한 그런 분이라고 합니다. 네. 동양의 테레사, 한국의 테레사죠. 한국의 테레사라고 불리는 서서평 선교사님의 역을 한 배우 윤안나 씨를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소개 영상 보시고 모시겠습니다. 독일계 미국인 서서평 선교사의 삶을 그린 다큐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주연 배우를 맡은 윤안나. 서서평 선교사의 전 생애를 연기하면서 배운 겸손과 섬김의 삶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작된 영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의 뒷이야기를 들어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를 직접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독일에서 온 배우 윤안나입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스튜디오가 말이죠. 네. 오늘 꽃이 그려져 있는 예쁜 옷을 입고 오셔서 그런 줄 알았더니 윤안나 성도님 때문에 스튜디오가 꽃밭이 된 것 같아요. 맞아요. 예. 봄이라서 조금 이쁘게 하고 오고 싶었어요. 네, 아유 너무 그 웃는 그 미소랑 네. 옷이랑 잘 어울리시고 저희 스튜디오가 환해졌습니다. 네. 영화 서서평을 하셨어요. 네.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네, 제목이 너무 예쁜 영화예요. 그렇죠. 예. 천천히 평온하게 사실 그 서서평 직접 지으신 이런 이름이에요. 아, 자기가 천천히 평온하게 이렇게 살고 싶어서 이름을 이렇게 지으셨어요. 네. 그 제가 이 영화에서 그 서서평의 생활을 이렇게 연기하면서 이런 다큐멘터리 찍었어요. 잘 모르지만 그렇게 평온한 인생은 아니셨을 것 같아요. 선교사로 와서 네. 사시는 게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힘든 생활을 하셨는데 네. 고생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촬영하면서 저도 많은 것을 느꼈어요.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영화에서 보면 어릴 때 이야기도 있고 뭐 젊을 때 이야기도 있고 네. 나이 들어서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어느 정도 연령대를 포함해서 연기하신 거예요? 제가 20살 때부터 네. 50대까지 이렇게 연기를 했었어요. 와. 네. 20살은 가능하지만 네. 50살은 네, 조금 힘들었어요. 분장 같은 것도 좀 네, 분장도 많이 하고 몸이 어떻게 편해야 하는지 공부를 또 많이 해서 이렇게 찍었어요. 그랬군요. 네.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꼭 볼 건데요. 네. 그 서서평 선교사 하면 사실 저는 선교사 이름 외국 선교사 이름 대보라 그러면 뭐 아펜젤라, 언더우드, 뭐 네, 네. 알렌, 뭐 그리고 잘 모르겠는데 네. 이분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어서 네. 어떤 분인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원래 본명은 엘리사베트 요하나 셰핑이고 네. 사실 되게 유명한 선교사예요. 네. 그 미국 그 장로교가 그 제일 위대한 선교사 중에 한 명으로 선정한 이런 분인데 장로교 선교사. 네. 네, 네.
그리고 그 원래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한 9살 때 네. 미국으로 이민 가시고 카톨릭 신앙을 가졌는데 부모님의 반대로 이렇게 그 신앙을 미국에 바꿔서, 가서 네. 기독교로. 네, 기독교로 바꿔서 네, 네. 이렇게 계속 살다가 네. 되게 힘든 삶을 살았어요. 독일에서부터 그 거절도 많이 당하고 완전 아웃사이더였어요. 아, 근데- 카톨릭 신앙을 버려서요? 네. 네, 그래서 개신교로 이렇게 바꿔서 그 나중에 미국에서 초선에 대한 나라 알게 돼서 여기 한국으로 와서 나변 나병 환자. 나변 황자들이랑 네. 그리고 고아들, 광부들 위한 네. 이렇게 그 헌치를 했었어요. 고아 과부들을 위해서 헌신한 네. 그런 삶을 살다간 네. 분을 네. 연기하신 거군요. 네. 예. 그 서서평 선교사님께서 소외된 여성들을 위해서 많은 사역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네. 예. 어디 서울에서 계신 게 아니었던 것 같은데요. 네, 예. 맞아요. 예. 그때 사실 그 당시에 여성을 위한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았잖아요. 네. 네네. 근데 서서평 여기 와서 광주랑 전주, 그 제주도에서 여성들 위한 공부 모임, 그리고 여러 가지 뭐 간호사, 그 간호사 부회 그런 거 다 조립을 해서 네 한일 장신 대학교를 장립하시고 네네네. 간호사 부회를 이렇게 장립을 하셨어요. 아, 네. 네. 정말 뭐 말씀도 잘하시고 특히 어려운 단어, 창립 같은 단어는 정말 어려운 단어거든요. 예. 그런 단어도 정말 잘 이렇게 구사를 하시는데 정말 애쓰신 그런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서서평 선교사님 역을 맡으신 거잖아요. 네. 그런데 이게 우연이 아니라 우리 안나 씨 어머님께서 네. 이 배역을 맡게 될 거라고 예언을 하셨다는 얘기를 얼핏 들었는데 네? 사실입니까? 네, 맞아요. 오. 사실 제가 한국에서 배우로서 활동하고 싶다고 했을 때 사람들이 처음에 그거 어렵겠다, 힘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네. 그래서 많이 슬펐어요. 왜냐하면 저도 알고 있지만 한국에서 외국 사람으로 연기를 하고 싶으면 한계가 있다는 걸 저도 잘 알고 있어요. 역할이 네. 많지 않으니까요. 그쵸. 예. 그래서 저도 걱정을 하다가 엄마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 지금 어떡하지? 그냥 독일 가서 연기할까? 이렇게 슬픈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엄마가 그때 한 3년 전, 4년 전이었는데 네. 엄마는 아니라고. 한국에서도 옛날부터 외국 사람들 많았고 찾으면 있다고 하셨는데 네. 특히 선교사들이 옛날부터 한국을 찾아왔으니까 이런 역할 맡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야. 저는 그 당시 그냥 위로의 말씀처럼 느꼈는데 정말 이렇게 3년 뒤에 네. 이런 역할 기회에 오니까 엄마도 저도 많이 놀랐어요. 그러네요. 정말 놀랍네요. 네. 예. 선교사가 어쨌든 등장하는 드라마든 영화가 있어야지만 캐스팅이 되는 맞아. 건데 네. 그러기 훨씬 전에 가면 아마 네. 선교사가 한국에 온 역사가 있으니까 선교사 하면 되지. 그런데 딱 그 역이 온 거예요. 네. 야, 놀랍다. 그 우리 엄마 사실 항상 기도 제목 하나밖에 없어요. 뭐예요? 만남의 축복. 그 제가 살면서 그냥 좋은 사람들 만났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CGN-TV랑 만나는 것도 만남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아멘. 네. 그러네요. 저희도 안나 씨 만난 게 축복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렇게 좀 꿈에 그리던 역할을 사실 한국에서 연기를 해보셨나요? 다른 역할을? 네, 그 전에 극단이랑 네. 연극을 해봤고 학교에서 어차피 뭐 장면 연기할 때 그때도 연기를 해봤어요. 네, 그래도 네. 이렇게 외부에서 저 다큐멘터리지만 영화를 한 거는 처음이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꿈에 그리던 역할을 하게 된 건데 네. 어떠셨어요? 너무 좋았어요. 사실 그 선교사님 역할 맡게 됐을 때 영광이었고 네. 정말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얼마나 존경할 수 있는 분인데 이렇게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너무 기대하면서도 부담이 오는 거예요. 또 그렇죠. 너무 대단한 분이라서 제가 그 역할 잘 할 수 있을까 고민도 많이 하고 그랬었어요. 그 역할을 그 사랑을 잘 표현할 수 있을까 네. 고민하셨을 것 같은데 네. 막상 해보시니까 어떠셨을까요? 정말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어려운 점도 많았는데 특히 제가 26살인데 이렇게 50대 서사병 역할 맡은 것 정말 도전이었어요. 네, 그렇죠. 네네. 근데 이 서사평 선교사께서 한국에서 영양실조로 돌아가셨다고 네. 들었어요. 어떻게 표현했을까요? 네. 그거 사실은 그 마지막 장면까지 우리 다 찍었어요. 네. 근데 그 장면이 제일 힘들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다른 장면들 다 거의 순서대로 찍고 애들이랑 그 교육하는 그 장면도 있었고 그 고아들 보면서 광부들이랑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 그런 장면들 되게 많았는데 제일 마지막에는 병원에서 그 장면을 찍었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뭐 며칠 동안 계속 촬영하다가 신체적인 그런 힘든 점도 있었지만 사실은 이 여자가 너무 대단하고 네. 마지막으로 영양실조로 돌아가시는 거 너무 미안하게 느꼈어요. 그쵸. 살면서 항상 늘 아픈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위해서 이렇게 모든 것을 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자기 인생 그러니까요. 이렇게 슬프게 끝나는 거 너무 미안했어요. 그러니까요. 네. 진짜 마음 아플 것 같아요. 네. 네. 본인이 그냥 완전히 빠져들어서 그분의 이제 삶을 영화 속에서는 살아내가는 거잖아요. 네. 그게 좋은 연기가 나오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그 굶어 죽어가는 그 마지막 장면에서는 그 완전히 이제 어떻게 보면 감정이 겹쳐져서 너무 힘드셨군요. 네. 그러면 실제 그 도시를 이렇게 돌아다니시면서 찍고 네. 또 세트를 이렇게 지어서 찍고 그러지는 않았나요? 그렇지는 않았어요. 아, 그럼 올 네. 그냥 현장 로케로 네. 로케이션을 해서 네. 정말 힘드셨겠군요. 네. 그때 그 세트가 없어서 아. 드라마 제작이나 영화 제작이 네. 어렵대요. 그러니까 그래서 아예 이건 더 가서 어려웠을 것 빨리 같아요. 찍고 그 당일에 또 다른 세트 가서 찍고 네네네. 그래서 많이 돌아다녔어요. 네. 그러면 다큐멘터리 영화인 거죠? 네. 예. 다큐멘터리 영화는 보통 그 나레이션 하는 분이 있던데 네. 혹시 나레이션은 그 영화에선 누가 담당해서 하셨나요? 네, 이번에 운이 좋게 네. 하정우 배우님 이렇게 내레이션 해주셨어요. 네. 네. 아, 그래요? 네. 목소리가 또 아주 네. 네, 매력 매력적이에요. 있겠네요. 안나 씨도 개인적으로 하정우 배우님 좋아하시나요? 네, 많이 좋아해요. 네. 만나보진 못하셨고요. 잠깐 만났어요. 어. 제가 녹음실 네. 저도 내레이션 녹음할 거 있어서 네. 먼저 배우님께서 이렇게 녹음하시고 제가 조금 일찍 와서 잠깐 끝나시고 잠깐 인사드리고 네네네. 잠깐 뵀어요. 네네. 예. 아니 근데 그 한국말로 연기를 한다는 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죠? 더 네. 어려울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제가 사실 한국어로 연기하면서 제일 큰 방해물이 그 발음이었어요. 발음. 계속 발음만 생각하니까 아, 제가 이렇게 발음해야지 감정 너무 이렇게 마비된 것 같았어요. 그래서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훈련도 받고 그래서 발음은 다 아니구나. 근데 거기 먼저 아, 제가 잘 연습하고 그거 그냥 안전적인 마음으로 하면 나중에 감정 몰입도 잘 되니까 맞아요. 그냥 계속 연습할 수밖에 없어요. 네네. 그러네요. 워낙 그 언어 쪽에는 재능이 좀 있으신 편이에요? 저 원래 언어를 좋아해요. 왜냐하면 네. 다른 문화를 알게 되고 싶으면 네. 언어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네. 네. 어떤 언어를 배우면 아 정말 그 문화를 네. 이해할 수 있어요. 네. 맞아요. 네. 몇 개 국어나 하실 수 있어요? 몇 개 국어? 저 뭐 독일 사람이라서 원래 독일어 독일어. 예. 독일어 제일 잘해요. 이해인데요? 예.
그래요. 독일어, 네. 영어, 영어, 라틴어, 라틴어, 불어, 프랑스어, 네, 불어, 그리고 한국어. 한국어 네. 5개 말. 그러면 네. 뭐 테스트하는 건 아니고요. 궁금해서 사람이 5개 나라 말을 할 수가 있구나. 네. 독일어로 예. 네. 윤유선 씨 아름답다라는 표현을 한번 해주실래요? Sie sind wunderschön. 예, 하여튼 예. 저는 해석이 됩니다. 그다음에 불어로 그러면 아름답다. Vous êtes très belle. 네. 라틴어로 한번 해주세요. 라틴어로 갑자기 생각이 안 나. 우리 그럼 한국말로 먼저. 너무 아름다우세요. 야, 제가 오늘 아주 네. 호강합니다. 어떤 때는 여기서 5개 말이 막 이렇게 막 혼돈돼가지고 막 그럴 때는 없어요? 아니 사실 네. 요즘은 오직 한국어랑 네. 독일어 이 정도 하니까 네. 뭐 영어도 가끔씩 하고 네. 그래서 아예 그냥 요즘은 그냥 한국말로 얘기를 제일 많이 해야 네, 되니까 네, 네. 가끔씩 독일어 까먹을 때도 있어요. 독일 독일 사람인데. 부모님이랑 영상 네. 통화하고 갑자기 네. 막 말이 뭐지? 막 단어 생각 안 나고 그래요. 네. 한국말로 하게 되고. 네. 아니 근데 이 어떤 장면 저도 예전에 일본에서 하는 네. 그런 선교 영화를 찍은 적이 있는데 네. 이제 일본말을 못 하는데 네. 네. 안나 씨는 잘 하지만 그걸 완전 외워서 하는 거였잖아요. 근데 지금도 가끔 어떤 대사가 떠오르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일 기억에 남는 또 정말 내가 제일 몰입했던 그런 장면이 있을 것 같아요. 그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어려운 대사보다 한 장면에서 어떤 노인이 계셨는데 서서병이 이렇게 다가가서 네. 괜찮아요? 그것만 물어보셨는데 갑자기 이 되게 쉬운 단어 너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한 번은 서평 선교사님이 나더러 같이 외출을 하자는 거예요. 좋은 곳을 가려나 싶어 뾰족 구두에 양산까지 들고 모양을 냈습니다. 괜찮아요? 다행이네. 이불 가져왔으니까 덮으세요. 그는 늘 용감했고 누구에게나 스스럼이 없었다. 부동교 다리 밑에서 저는 참 부끄러웠습니다. 같은 피를 타고난 같은 민족도 이렇게 동족의 고난을 모르고 있었는데 선교사님은 어떻게 이런 걸 아셨을까 내심 몹시 괴로웠습니다. 많이 드세요. 괜찮아요. 한국어 배우면서 네. 거의 뭐 첫 번째로 배우는 단어잖아요. 그렇죠.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 모든 네. 사람이 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문장인데 네. 갑자기 연기를 해야 되니까 네. 이 문장을 어떻게 연기를 해야지 너무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서서병 그 많은 경험들이 다 그 뒤에 이미 있으니까 이 모든 경험을 가지고 이 문장을 말하는 거 너무 네. 어려웠어요. 네. 그러네요.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요게 안 돼서. 예전에 저희 코미디 하시는 선배님 네. 이주일 선배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데뷔할 때 첫 대사가 뭐였냐면 그러게나였어. 그러게나. 그러게나인데 이게 안 돼가지고 한국분이에요. 한국분인데 뭐 이렇게 수술 준비 끝났습니다. 수술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럼 그러게나 이거 하면 되는데 수술해도 될까요, 선생님? 그러나게. 맞아. 이걸로 NG를 한 100번쯤 내셨다는 예, 그런 일화가 있는데 그날은 괜찮아요가 그렇게 안 되던가요? 되는 것보다 그냥 어떤 느낌으로 해야 되는지 그거 계속 고민하게 고민. 됐어요. 네, 네. 그럴 수 그런 장면이 있겠네요. 있었군요. 네. 네. 감정적으로는 쉽게 해서 표현을 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제일 감정적으로 서서평 연기 그 선교사님의 연기를 할 때 제일 표현이 안 되는 그 연기는 어떤 거예요? 감정적으로 이 사람은 이런 걸 느꼈을 것 같은데 내가 왜 이런 느낌이 안 나오지? 뭐 그랬던 네. 한 장면이 있었는데 네. 사실 좀 재미있는 이야기도 네, 들어가 있는 저희 엄마가 독일 엄마가 네. 그때 방문하러 오셨어요. 현장에 독일에서. 네. 촬영장에 오셨어요? 네. 그래서 독일 아빠, 엄마 이렇게 놀러 오셨는데 네. 우리 촉게 그때 촬영을 했었어요. 그 제주도에서 촬영했는데
부모님도 오셨어요. 네. 근데 제가 같이 연기해야 하는 서서평 친구분 한 명 계세요. 예. 근데 그분 스와인하트라고 하고 네. 그 원래 연기하려고 했던 분이 첫날에 취소를 하는 거예요. 아. 어머. 못 한다고. 예, 예. 그래서 제작부 저한테 막 전화했어요. 네. 엄마가 오셨다면서요. 혹시 엄마가 그 연기를 할 수 있냐고. 아, 예.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한번 물어봤죠. 네. 엄마 혹시 저랑 연기 하실래요? 엄마 그래? 오. 네. 그냥 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그래서 같이 네. 제주도로 가시고 네. 막 의상 선생님 바로 막 의상 다시 바꿔야 되니까 네, 네. 다 하고 근데 제 친구로서 나왔어요. 엄마가 친구로. 서서평이랑 같은 나이 친구 50대 된 나와서 서서평이랑? 네. 네, 네. 자연스럽게 됐네요. 야. 그래서 사진 보면 정말 같은 또래 같은 느낌 들어요. 네. 근데 엄마한테 되게 어색하실 것 같았어요. 딸은 이렇게 막 나이든 막 분장으로 옆에서도 그때 서서평 돌아가시기 전 1년이었어요. 네. 되게 아프셨어요. 네. 근데 그때 한 장면이 있었어요. 네. 제가 엄마 스와인한테 그 손을 잡고 이렇게 쳐다보는 그런 네. 장면이 있었어요. 네. 슬프면서 네. 감사하는 그 마음. 근데 엄마니까 엄마는 원래 연기자 아니라서 네. 시선이 너무 딱딱한 거예요. be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그때 슬픈 눈빛으로 봐야 되는데 너무 웃기니까 그때 감정 몰입 조금 어려웠어요. 네. 아, 이 수 어떻게 있겠다. 보면 아, 네. 영화를 보는 이제 사실 여러 가지 재미들이 있습니다. 재미들이 있고 장면이 주는 재미 있고 줄거리가 주는 플롯이 주는 뭐 이런 여러 가지 재미가 있는데 또 그 끝장면에서는 그 엄마와 딸이 어쨌든 한 장면을 이렇게 담기게 되는데 화인아트라는 배역 스와인하트. 스와인하트 네, 예. 네. 우여곡절 끝에 어쨌든 그 역을 이제 친어머님께서 하게 네. 되신 그 장면을 보는 재미도 사실 좀 포함될 것 같네요. 네. 아 재밌습니다. 네. 그 어떤 작품을 이제 연기하게 되면 그 인물에 빠져서 또 감정이 막 이입되는데요. 서서평 연기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장면은 뭐가 있었을까요? 예. 사실 장면 한 번 이렇게 떠올리는데 그 장면이 그 광주 병원에서 찍었는데 네. 그 마지막 장면이었어요. 네. 그 서서평 돌아가시고 나서 네. 병원에서 그 다른 조선인들이 뒤에서 따라오면서 어머니 어머니 막 울면서 이렇게 따라오는 거예요. 네, 네. 근데 장면을 보면 나중에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제가 그 장면 안에 있다는 걸도 모르실 거예요. 제가 이불 안에 속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이불? 돌아가신 상태였던 네, 건가요? 아, 그 네. 이불 그 뭐라고 하죠? 전? 아 천으로 씌워놓은 상태 네. 시신을 예. 네, 저 그 안에 있어요. 네. 그 감독님이 그때 아나 그 연기를 하고 싶냐고 네, 네. 어차피 안 나오니까 사실 다른 분도 대신 대역을 써도 해주면 무방하다. 되지만 예. 그 제가 하고 싶다고 했어요. 아 예. 그 처음에 막 감독님 막 코 막 티날까봐 막 다른 사람 하면 그것보다 제가 그냥 하고 싶었어요. 네. 어차피 제가 그 모든 삶을 연기하니까 끝까지 같이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어요. 네. 근데 제가 그때 누워 있었는데 뒤에서 그 따라오는 그 간호사들이 네. 그 우는 네. 그 소리 듣고 어머니 어머니 네. 그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한꺼번에 그 선교사님의 삶을 느끼게 됐어요. 아, 네, 네. 그럼 제가 너무 무력한 마음도 들었고 그때 진짜 막 눈물이 나고 그랬었어요. 사람들 보이지 않지만 정말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지 그때 많이 느꼈어요. 네. 그녀의 장례식은 최초의 광주 시민 사회장으로 치러졌으며 수천 명의 광주 시민과 나환자들이 쫓아나와 어머니를 부르며 오열했다고 한다. 이역만리 낯선 땅
몹쓸 병마와 싸우다 세상을 떠난 선교사. 그의 시신 위로 병들고 버려진 조선의 가장 낮은 자들의 통곡이 덮였다. 자신의 모든 것을 가난한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준 한 여인, 서서평 선교사. 한국을 자신의 조국처럼, 자신의 몸처럼 사랑한 그녀를 오늘도 기억합니다. 그녀의 삶을 연기했던 건 제 인생의 가장 큰 은혜였습니다. 처음에 여기 지금 연기 공부하신다 그러셨잖아요. 네. 근데 처음에 한국에 연기 공부하러 오신 거예요? 어떻게 오셨는지 궁금해요. 아, 궁금합니다. 네. 저 원래 독일에서 한국 영화 접근해서 너무 관심을 가지게 됐어요. 네. 왜냐하면 언어도 매력적이고 네. 문화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돼서 계속 공부를 하고 나중에 그 독일 대학교에서 신문방송학과랑 한국학과 전공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계속 한국 영화를 막 분석하고 그랬는데 중간에 항상 한국에 오게 된 그 기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교회 청년부랑 한번 방문하러 왔고 아. 그때 거의 2주 동안 여러 가지 교회들 이렇게 방문하게 되고 나중에 인턴십 그 EBS 네. 네. EBS에서 인턴십도 하고 네. 통일연구원 거기도 인턴십하고 그래서 계속 갔다 왔다 했었어요. 아, 그러셨군. 아니, 무슨 영화를 보셨는데 그렇게 인상적이셨어요? 저 사실 사회랑 역사 소재로 다루는 그 영화 좋아해서 네. 주로 김기덕 감독님이랑 임권택 감독님의 영화를 아. 좋아했었어요. 네. 네. 아. 아주 주관이 뚜렷한 그런 예, 작품들을 좋아하시는군요. 네. 예. 한국말 얘기를 조금 더 해볼게요. 예, 발음이 제가 사실은 그 연극영화과 예, 그 대학교에서 지금 아이들 그 강의를 하고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연극 제작 실습 이런 걸 네. 하는데 그 중에 이제 화술이라는 예, 네, 커리큘럼도 제가 가르치고 하는데 한국 그 학생들 중에는 안나 씨보다 지금 발음이 더 나쁜 친구가 더 많아요. 예. 정말이에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저렇게 잘 말할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보통 보면 이렇게 입에다가 무슨 볼펜을 물고 연습한다는 그런 친구들도 있고 하는데 네. 어떻게 연습을 하셨어요? 아마 굉장히 열심히 노력을 하셨을 것 같은데. 네, 발음 아무래도 제일 힘들어서 네. 제가 우리도 따로 발음 수업이 있어요, 학교에서. 네. 그래서 우리도 그냥 뭐 텍스트 하나 네. 가지고 거기 잘 안 되는 발음이 네. 친구가 말해줘요. 네. 저도 잘 안 되는 발음 쌍시요. 처음에 아예 안 됐어요. 아, 쌍시옷 발음이 잘 안 쌀, 돼요? 네. 쌀 이런 거. 쌀. 그리고 제가 지금 쌍문동에서 살아요. 네네네. 근데 처음에 그 발음이 안 되니까 만약에 택시 타게 되면 아, 쌍문동으로 가주세요. 그래서 택시 기사님 쌍문동 없다고. 그 쌍문동 이렇게 말하니까 계속 혼자서 쌍문동 그것만 발음 이렇게 연습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안 되는 발음을 네. 하루에 한 100번씩 계속 네. 반복해서 반복해서. 네, 네. 이렇게 아 연습하고 재밌네요. 있어요. 아, 그러네요. 한국에서는 쌍시옷 발음이 안 되는 데가 네, 경상도. 그렇죠. 영남 지방, 네. 예, 경상도 아, 지방 네. 분들이 쌍시옷이 안 돼서 쌀 주세요를 쌀 살 주세요 해서 예, 살은 이거잖아요. 이거 네, 할 네, 수도 네, 없고 네. 예, 그런 게 있는데 그거를 근데 한국 학생들이 그걸 극복을 못해서 네, 3, 4년이 지나도 예, 쌀 이렇게 못하고 살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야 외국인이 와서 그걸 극복하신 거잖아요. 야 좋습니다. 네. 예. 아니 근데 사실 근데 외국인 역할이 한정돼 있어서 물론 뭐 연극을 만들어서 하거나 하는 경우도 공부가 되겠지만 네. 뭐 좀 한계에 부딪히고 좀 속상하고 그럴 때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예. 아무래도 뭐 지금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엑스트라로 나오는 외국
낀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네. 글로벌한 분위기를 만들려고 해서 이런 엑스트라 배우들 많은데 친정한 연기를 하고 싶어서 맞아요. 일부러 막 엑스트라로 나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네. 극단이랑 제가 계속 창작극해서 운이 좋게 그래도 연극을 할 수 있고 네. 그 영화도 제가 스스로 시나리오 쓰고 그래요. 한국을 아, 그래요? 배경으로 한 영화. 네,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가 그럼 만들면 된다고 네. 마음을 먹어서 네. 그냥 계속 쓰고 있어요. 그럼 되네요, 진짜. 네. 예. 본인을 주인공으로 한 그런 네. 그 중에 하나만 살짝 소개해 줄 수 있는 건 근데 아직 쓰는 중이라서 네. 나중에 열심히 해서 네. 만들어서 보여드릴게요. 네, 기대가 됩니다. 네. 어쨌든 이제 한국에 와서 이렇게 생활을 하시다 보니까 그 사이에 사실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네. 그 중에는 교회 생활도 빼놓을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 뭐 쉽게 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데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영화에 출연하게 되지는 않았을 것 같고 지금 어느 교회에 출석하고 계세요? 저는 지금 쌍문동에서 우리 집 앞에 있는 네. 높은 듯 정의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네. 제가 한국 와서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네. 독일에서 저 원래 모태신앙이라서 원래 교회를 다녔고 아빠도 집사님이라서 그냥 항상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네. 한국만큼 그 공동체 네. 게 잘 돼 있지 않아서 네. 한국 와서 정말 독일 교회도 많이 배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주변에 친구들을 보면 외국 네. 친구들 한국말 잘하는데도 좀 교회 가면 설교 안 들린다고 안 가겠다고 하는 친구도 많거든요. 네. 근데 그런 건 괜찮으신 건가요? 처음에 많이 힘들었어요. 특히 교회에서도 성경만 보면 잘 모르는 단어들 많고 네. 조금 전문적인 단어들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저도 항상 사전을 통해서 막 보고 막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네. 물어보거나. 네. 근데 제 생각에는 말보다 가끔씩 저도 막 성경 막 집중적으로 들리지 않더라도 네. 그냥 그 은혜를 받는 맞아요. 제가 그냥 릴렉스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라고 네.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예. 그 안나 씨 개인적인 신앙도 이 영화를 하면서 많이 성장했을 것 같아요. 네. 어떠세요? 저도 정말 항상 욕심이 많고 좀 정신 없는 스타일이에요. 전혀 안 그렇게 보여요. 정신 없는 스타일인데 네. 우리는 정말 서서평처럼 겸손하고 네. 조금 천천히 살아야 되는 그런 마음 들었어요. 네네. 특히 뭐 촬영하면서 힘든 점도 많았는데 서서병의 삶이랑 비교할 수 없잖아요. 네. 얼마나 힘드셨고 그러게요. 고생 많으셨던 삶이었는데 그래서 우리는 불평하지 않고 네. 겸손하게 살아야 되는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아유 너무 좋습니다. 이제 그 본인의 그 계획들도 좀 들으면 저희가 기도 제목으로 같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기도 제목 계획 갖고 계신지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앞으로 지금 다른 나라에서 왔는데 서서평처럼 한국을 사랑하고 여기 꼭 제가 해야 하는 일이 있다고 생각해요. 네. 그래서 앞으로도 제가 선교사 아니지만 네. 제가 하는 작품을 통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배우 됐으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만약에 기회가 주어진다면 네. 어디든 선교사로도 나가고 싶은 생각도 있으십니까? 실제로? 아직은 없었어요. 근데 이 영화를 찍으면서 네.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네. 네. 근데 그 한국에서 사는 게 막상 이제 한국 영화도 좋아하고 그랬지만 네. 들어와서 사는 게 쉽지만은 않았을 것도 같은데 어떠셨어요? 제가 사실 많음의 축복 있다고 생각해서 네. 제가
친가족처럼 같이 살고 있는 그러니까 한국 가족이 있어요. 네, 그래서 한 5년 전부터 알게 돼서 같이 쌍문동에서 살고 오늘 쌍문동 여러 번 나옵니다. 네. 쌍문동 홍보대에서 해야겠어요. 지금 발음 되니까. 네, 발음이 아주 훌륭하세요. 훌륭합니다. 네. 그래서 가족이 있어서 외롭지 않고 좀 힘든 일이 있어도 집에 가서 아빠, 엄마랑 오빠들도 있으니까 같이 사시는 거예요? 네, 다 같이 살아요. 그래서 같이 얘기를 나누면서 위로도 받고 너무나 좋아요.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네, 약간 목사님 소개를 통해서 제가 인턴십 하러 왔을 때 그때 만나고 잠깐만 홈스테이처럼 지내려고 했는데 만나다 보니까 너무 친가족 같은 느낌이에요. 네네. 너무 다행이네요. 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정말 적절할 때 적절한 인물을 적절한 영화에 이렇게 보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영화가 너무 기대가 되고요. 네. 전 보면서 막 저도 울지 않을까 그 감동의 그분의 인생과 삶 속에서 또 예수님을 발견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네요. 네. 언제 개봉하게 되는 거죠? 4월 26일이에요. 네. 저희도 기대하고요. 네. 저희도 열심히 홍보하고 네. 가서 응원하고 울고 박수치고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서서평 선교사님과 윤안나 씨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한국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일 것 같습니다. 네. 이방인으로 이 땅에 살다 보면 그런 편견과 한계를 뛰어넘어야 할 텐데요. 사랑으로 그 한계를 뛰어넘은 우리 서서평 선교사님 그리고 그 역을 연기한 윤안나 씨에게 감사를 드리는 그런 날입니다. 네. 사실 좀 예전에는 저희가 아름다운 영화를 많이 네. 봤었는데 요새는 막 폭력적이고 스피드하고 그래서 어떨 때는 막 정신이 없는 영화를 네. 보고 나면 그런 시간들도 있는데요. 서서평 천천히 평온하게 이 영화는 정말 저희 마음에 어떤 쉼이 되는 그런 영화가 아닐까 하는 기대가 됩니다. 네. 여러분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